청와대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천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주옥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박사님, 이영환 PD가 함께하는 순진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요새 좀 사는 맛 나죠?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아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코믹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또 재밌는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건 이제 또 예배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요. 그거 끝나고 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불편 없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집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제 옆에 앉아 계신 고세진 박사님께서는 매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성령이 나타남 집회를 인도에 주고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에 담당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 집회 분위기라든지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시는 마음가짐,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상당히 길면서 예배당이 늘 횡했었는데요. 예, 예. 지금 성령의 나타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좌석이 부족해서 네. 주차장에 의자 깔고 체육관, 식당, 로비 할 것 없이 네. 꽉꽉 차 계시거든요. 네네. 예배 현장 분위기 그리고 어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 뭐 저녁에 정광훈 목사님이 하실 때는 뭐 미어 터지게 꽉 찬 건 틀림없고 네. 새벽에 네네. 손원배 목사님께서 하실 적에도 보니까 이 교회 꽉 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4주 전에 우리가 그 오산리에서 시작할 적에 오산리에도 꽉 찼잖아요. 맞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근데 지방으로 돌 적에는 이제 저녁에 꽉 차는데 제가 하는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조금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는 데는 뭐 시간에 관계없이 네, 맞습니다. 뭐 아주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까도 보니까 네네. 저기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셨어요. 네.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의 네.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설교자로 딱 쓰셨을 때. 제가 보니까 약간 광신적인 분들도 계셔요. 뭐 아주 얼마나 엄청 열정적인 얼마나 분. 열정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더 좀 센 단어가 뭐가 있나 생각해서 광신적이라고 제가 했는데 네네. 부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네. 아이들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을. 예. 맞습니다. 네. 자녀 세대들. 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이 네, 애국, 네. 애국 운동과 애국심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40, 50대, 60대 어른들이 많은데 제가 30대, 20대, 10대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는 꼭 아이들 데려오라고. 예. 맞습니다. 그것만 아쉽고 나머지는 다 100점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예배 때 네. 고세진 총장님께서 네. 폭탄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일 꼭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사실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권사님도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네.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이 성령 집회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살리부터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 이 나라의 이 기독교 성도님들 권사를 비롯한 뭐 장로님 또 현재 젊은 집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솔직히 교회에 가서도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어딘가 모르게 한 번은 분출을 하고 싶은데 네. 이 분출을 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예배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성령 집회를 저도 이제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 이 마음에 뭉쳐 있던 게 다 그냥 다 튀어나오니까 네. 얼마나 정말 이 성도들이 이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마음의 아픔, 고통, 슬픔, 뭐 괴로움 이런 것이 일단 다 쏟아내니까 네네. 굉장히 좋아하는 막 속이 다 시원하다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고 제가 어제는 여기서 이제 점심을 식당에 가서 사 먹었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부부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집에다 아예 문을 잠가 놓고 3박 4일 여기 교회에 와서 예예. 먹고 자고 부부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감동 먹었어요. 아이, 근데 그분이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네.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못하게 하더래요. 목사님이. 음. 두 분이나 지적을 받고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교회를 이제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네네. 드리면서 이제 성령 집회는 아예 와서 야 참. 이제 견디고 있다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렇게 제주도, 부산, 와, 참. 울산 뭐 말도 못하게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전국에 사실. 오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참 해외에서도 지금 오시고 싶어가지고 막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감동을 먹는 거는 제가 사랑제일교회 이제 3년이 됐는데 아. 세상에 그 성도들이라든가 또 전도사님이라든가 부목사님이라든가 또 청교도 영성훈련 받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완전히 군대같이 그 수많은 성도들 밥을 다 일일이 제공하고 나 어제 또 깜짝 놀라 어제 밤에는 비가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막 뭘 나눠주길래 뭡니까 그랬더니 우비를. 비옷, 네, 맞습니다. 우비. 내가 감동 먹었다니까. 맞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 사랑제일교회 같이 네네.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또 괴로움을 같이 하는 교회는 없다. 맞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 때 광야교회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뭐 다 해봐가지고 아마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처럼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의 현역 군인들보다도 더 음.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 네네. 모든 그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또 권사님들이 아예 그냥 군대보다도 더 맞습니다. 지금 육군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에 강현재 변호사님은 전 목사님을 떠나셨나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떠나시진 않았습니다. 지금 네네. 그 이제 제가 뭐 말씀을 개인적인 건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머니 소천하신 이후에 또 이제 가정적으로 챙겨야 될 게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제목에 저희가 이제 사실 요즘에 검수완박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총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 지금 검수완박 이거를 저 야당 쪽에서는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걸 채택하려고 하는지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 대체 검수완박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뭐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이미 이제 정치 평론가들과 맞습니다. 네. 이제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어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네네. 이제 검수완박의 그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범죄인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뭐 때문에 못하게 하느냐? 만약에 검찰이 고세진이를 조사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무슨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고세진이나 정광훈이 아니라 자기들 사람을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당 얘기에서도 그렇고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 한 얘기가 이재명과 문재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그들이 해놓은 잘못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하나같이 다 감옥 갈 일이고 맞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중에 사형당할 일도 있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이 이제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이 법원이 있고 또 검찰이 있고 그런데 그 조직 중에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쿠데타거든요. 맞아요. 쿠데타, 법적인 쿠데타고 김학성 교수님은 이제 헌법 쿠데타라고 하는데 예. 저는 1948년 4월 3일 날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폭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봅니다. 네.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이 지금은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참. 그때 1948년에 일어난 폭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방해하고 한반도를 공산주의 일색으로 하려고 했던 반란이었고 지금 이 검수완박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좌초시키기 위한 이제 반란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필요하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막는 힘이 약하면 네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네.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검수완박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네네.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 이거잖아요. 적폐 수사 못하게 할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그 자신들의 그 패거리들을 보호하겠다. 네네네. 이미 저들이 그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맞습니다. 네. 수천 명이 가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조사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벌금 물었어요. 아, 벌금 80만 원 물었어요. 저도 그거 조사 중으로 지금 있어가지고. 김문수 지사는 300만 원. 음. 저는 80만 원. 벌금 다들 냈구나. 벌금을 물었는데 내가 네네. 너무 재판이 많아가지고 그냥 벌금을 80만 원 물고 털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도 네네. 더한 것이 이 검수완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이렇게 망치지 않았다면 네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크고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적 북계에다가 USB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완전히 반역자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자신들이 했던 일을 덮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저희들도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네네. 며칠 전
주일날 정강훈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님께서 절대 그냥 자시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예사를 볼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과거에 2019년 8월 15일 이후부터 광화문 광장에 1250만 명이 모인 이 세력들이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반드시 각오를 하고 이 일에 민주당 하는 일에 정말 동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낮에 보니까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가 속보로 맞아.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속보 내용을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박수.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네네. 네, 요거 말고 반드시 저지하겠다. 검수완박 반드시 조선일보 기사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찾으시면 그거를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네. 속보 보시고 어떠셨나요? 저는요 네네.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네네. 막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왜냐하면 네네. 이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올해만 세 번 2021년 죄송합니다. 네네. 올해가 아니라 2021년 한 해만 해도 세 번이나 좌천됐거든요. 그렇죠. 예. 추미애에게.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사람이 억울함을 걸 당해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들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보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 판박이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맞아요.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씨를 특히 핍박을 하니까 네. 이분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한동훈 씨를 모르지만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이제 다시 솟아나는 걸 볼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제 네네. 그 청문회 할 때 이제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지만은 이 한 케이스만큼은 네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된다. 맞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조국도 뭐 임명을 했었는데 아니 한동훈이야, 저 네네. 문재인 씨는 네네. 30명 이상을 임명했어요. 아우, 30명 정말 이상을 국회의 동의가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불통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지만은 네네. 이 한 케이스만큼은 예.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틀을 보니까요 검수완박의 법안 통과되면 한동훈 검사는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저 사기 네. 집단들이 사기 집단을 그냥 놔두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맞습니다. 돌아오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저 추미애거든요. 또 유시민도 있었잖아요. 유시민. 근데 이번에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네. 1년 실형 살 수도 있도록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 네네 맞습니다. 1년이 떨어졌어. 네 1년 네, 떨어져가지고 징역 그 1년이 기사도 떨어져. 한번 찾아주세요. 유시민 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 그 저기 구형이 됐죠. 구형. 네네 맞습니다. 구형이죠. 구형이 돼가지고. 선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선고는 한동훈 아니고. 씨 네. 그 네. 채널 A 기자와의 네. 그 사건에 의해서 지금 1년 구형을 받았는데 음. 일단 저는 추미애나 그 다음에 문재인이나 또 조국이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또 한동훈 씨가 완전히 부각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추미애에게 저는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이나 자천됐지만 저 한동훈 씨가 사표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맞습니다. 사표 던집니다. 그런데 세 분 자천되는 것도 그것도 여기 쫓겨나고 여기 쫓겨나고 여기 쫓겨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렇게 이 사람에게 네네. 쉽게 말하자면 너 스스로 사표 내라고 아예 내 던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이가 끝까지 버텼어.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결과가 오게 된 거고. 맞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법무부라든가 검찰을 우리가 믿지를 못했잖아요. 네네. 못했는데 딱 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앞으로는 이 법무부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50대도 안 됐어요. 예, 49이에요. 이야, 49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너무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이제 소리야. 이분 얘기가 네네. 우리나라 이제 정당 대표들, 여야의 정당 대표들이 20대, 30대인데 예, 법무부 장관이 이제 50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뭐가 어리냐? 그 맞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준석이 보세요. 30대지 않습니까? 이준석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제 반맛 떨어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속보가 올라오고 나서 네. 두 분이 오시자마자 네. 예. 아주 막 전율을 느꼈다. 네, 전율 느꼈어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속보로 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안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메인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래도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네. 전 이분이 영어를 잘한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여기 윤 당선인께서 예. 이분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그러니까 법무부에 관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 수준의 사법 제도를 만드는 데에 이분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이번 정권에서 강조하는 게 각 부처에 실력자를 임명하겠다지 전문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 전문가 능력, 예전에는 그 진짜 사실 그 강경하라든지 그런 분들은 예. 세상에 이게 전문가라고 외교의 말하기 외자도 어렵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 근데 진짜로 각 부처에 전문가들이 임명이 돼야 네. 대한민국의 살림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정말? 근데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정이 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네. 택시를 탔더니 네. 택시 기사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어, 뭐라고 예. 하냐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 청와대는 문재인의 청와대는 그 내시들 때문에 거기 비서나 행정관들을 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내시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갔다. 예. 그 장관과 대통령이 만나서 해야 할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관과 내시들이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내시들이 선별하고 길을 막아서 대통령이 워낙 무능한 데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맡겨놓고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줄 것 같다. 네.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좀 기구가 축소가 되고 거기에 비서들은 내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할 일만 하면 되지 않겠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택시 기사들이 어떤 데는 굉장히 이 안목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일반 시민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 많은 이야기를 접하실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그래도 안목이 있으십니다. 정말 그렇죠. 기사님들이 안목이 그러니까 있으세요. 예. 문재인 씨는 그렇게 그 비전문가들을 장관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록 내버려 두고서 이제 해외 순방만 그 자기 비서들 데리고 일을 한 거잖아요. 박사님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더 예, 붙이자면 네, 문재인 정권의 인사 정책은 거의가 다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 훨훨 날아가듯이 자기들의 그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저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끌어 가려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을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저는 사회주의 정책에서도 인물을 뽑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네, 네. 자, 전문가들이 곳곳에 요직에 세워져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진 곳이 너무 많거든요.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답니다. 맞습니다. 네, 거의 답니다. 이 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겁니다. 보수하는 데만 하더라도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이번 정권이 그런 것들을 잘 회복을 해서 다음 네. 정권에도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제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네. 윤석열 당선자에게 지금까지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 당선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제 입에서 호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따로 그 있으실까요? 이유는 네. 어제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구 네. 그 사저에서, 사저에 네. 방문을 만남을 하셔가지고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품격을 알게 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씨 이랬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면 대통령님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말씀하십시오. 돕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울에서 병원 왔다 갔다 서울 삼성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 경호상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겠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뤄주는 하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때문에 네. 조국이 이 선거 전에 못 나온 거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만약에 조국을 살려놨더라면 오늘 대통령은 조국이 당선인은 조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데 네.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키도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에 이분을 내 마음에 용서를 했어요. 네. 용서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신선해요. 네. 너무 신선해요. 이번에 지금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고 나서 발표를 이분이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변인들이 하고 뭐 맞아요. 껄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번엔 직접 이분이 나와서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왜 이 사람이 적당한지 네, 네.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 그 용산 이전에 대한 것도 이분이 직접 나와서 그 지도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분이 훨씬 이대로만 계속 가면은 국민과 소통이 잘 되는 분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한동훈 우리 검사님이 얼마나 깡이 있고 이 사람이 기백이 있고 줏대가 있는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참 알게 됐고요. 예. 끝까지 잘 견디고 참고 와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옥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박사님, 이영한 PD가 함께하는 순진한 이야기를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네. 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오랜만에 와. 사실 진작에 이런 그것도 아주 속 시원한 너무 얘기예요. 신선한 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 근데 이게 참 원래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거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네. 당연한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좀 기사를 띄워줘 보시면. 아니 그동안 네네. 국방부 장관이 송아무개는 그 평양에 가가지고 네. 적군의 괴수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군사 합의를 하고 사인하고 네. 예? 한박도 문제가 한박도 아시죠? 네네. 네, 알죠. 음. 네. 그 서해에 있는 그 섬을 그 북괴가 점령하고 있어도 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서해에서 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 물길을 에이. 북괴가 조사하게 하고 이 별짓을 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방장관이 그게 군인이냐고요, 그게. 맞습니다. 이거 그런 사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네네. 벌을 내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도 그렇고 지금까지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젯밤에도 발 뻗고 잔 거는 미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네. 2만 5천 명의 미군 그리고 3,500명 그래서 2만 8,500명의 미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자는 거거든요. 박사님. 예. 잠깐 제가 중간. 네. 지금 카톡에 예. 박사님의 일거수일투족. 네. 머리 깎으셨는 것까지도 다 지금 채팅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만큼 박사님이 예. 인기가 좋은지 몰랐네요.
방금 제가 댓글 보니까요. 어. 명성교회 때 고세진 박사님 뵀었는데 네. 애국운동의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또 반갑다고 이렇게 또 댓글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네네. 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애국자입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우리 아버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공산주의자는 절대 믿지 마라. 왜? 99.9% 믿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커서 보니까 네. 아버지 말이 맞았고 지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네네.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 나하고 신학 사상이 같은지도 모르겠고 난 다 몰라. 다 모르는데 그분이 제가 해야 될 애국 운동을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난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아버님 말씀대로 예. 공산주의는 뭐 절대 믿지 마라 예. 그러는데 예. 저 선진국인 미국의 볼턴 아시죠? 여기 그렇죠. 코수염 나신 분. 예, 네. 이분이 북한과의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육자 회담을 하면서 공산주의의 특성 99.9%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볼턴이 예. 강성이잖아요. 예, 강성이죠. 예. 네네네. 또 자, 네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뭐 모르던 사람이지만 그 참 이정섭 이분 대단해요. 네네.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원하게. 맞습니다. 장병들이 뭘 하겠냐? 그랬더니 장병들의 정신 상태를 바로잡겠다. 분심. 그게 지금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 나왔다 기사. 군이 해이해졌는데 네네. 장병들의 군심을 바로잡으려면 네네. 그리고 장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병도 그렇고 이제 영관급 별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그 정치적이거든요. 네네. 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맞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대통령이 무슨 소리 하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의 진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걸 다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군인으로서 바로 잘 근무를 하면 승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주적이 누구냐, 붙게. 주적이 맞습니다. 누구냐를 확실하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문재인은 주적이 누군지 그걸 흐려놨기 때문에 군인이 왜 50만의 군인이 60만 명의 군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맞습니다. 주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표류하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딱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개념을 빼버렸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국방백서에 다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걸 명확하게 넣어야지. 집어넣게. 예, 지금 자료가 아까 네네. 떴었는데 찾으면 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주적은 북한. 네네 다시 넣는다. 윤 정부의 국방백서에 다시 넣는다. 네.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이게 제대로 이제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사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을 향해 지금 총포탄을 쏘고 있는 또 훈련까지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 한다면 대체 누구한테 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살펴보니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 받으신 분이 네. 장병들의 가치관과 정신 세계를 바로 잡겠다 네.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충근 박사님과 녹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노무현 정권 때 네. 이충근 박사님이 그 생도들 가르치시는 훈련 교관으로 계실 때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육사 생도의 30%가 6.25 전쟁이 네. 이게 남침이잖아요. 네. 근데 30%가 북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육사 생도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세월이 10년, 20년 더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장병들의 가치관과 정신 세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밑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놓지 않으면 위에서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그 네, 이게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국방부 먼저 장관. 말할까요?
네. 박사님 하시죠. 하세요. 이거는 지금 이 정신 세계를 피폐하게 만든 집단인데 어디냐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정교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교조 교사들이 전부 다 이 대한민국 6.25 전쟁 때 남침이었는데 북침으로 가르쳐 놨거든요. 네, 정말 근데 말도 이 안 세대가 되죠, 진짜. 네. 10년, 20년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뭐 각 우리 직장을 들어가서 거기서도 누군가 이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장병들의 정신 세계가 정말 무너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교육부 장관은 누굴 시킬 건지 또 뭐 어디 뭐 또 과거에 이 회색 분자를 있었던 이런 인물을 세우면 절대 안 되고 맞습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교육부 장관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분들을 반드시 앉히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네. 그 보니까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도 예, 누구든 그런 여기 이름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또 서울대학교야. 그 하여튼 저는 하도 화가 나서 네. 이 5년 내내 이 국방이 엉망이고 지금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휴전선이 열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열려 있고 휴전선에서 서울 들어오는 그 길들이 다 열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군인들 중에서 아무도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국방장관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해병대 병장이 국방장을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해병대 나보다 1000배 훌륭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정수. 난 시간도 없는 사람이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아주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고요.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예. 이렇게 말했어요. 전략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등 네.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 위협을 해올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략 자산을 먼저 전개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도발을 하면 우리가 이걸 전개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리고 이 군사 훈련, 한미 군사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서 대규모 야외 실제 기동 훈련을 예. 복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예.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시원하지 말도. 맞아,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다. 맞습니다. 네? 네. 예. 다시 말해서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존재 자기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네. 아 이게 말이죠 기가 막히게. 땅이야, 땅. 근데 말이죠. 아, 정말. 네. 근데 말이죠. 제가 2018년에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니발하고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 100년 동안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네. 이제 싸웠어요. 예. 그때 스키피오 장군이 결국은 자기보다 나이 많고 노련한 한니발을 이제 격파를 하는데 스키피오가 뭐라고 했냐면 예. 스키피오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군대라는 용어가 라틴어로는 군대라는 용어가 예. 훈련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다. 군대는 훈련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예. 그런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피오가 자기 군대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군대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네.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서 아버지. 이거를 벼랑 끝에서 정지를 시킨 거예요. 아멘. 이게 요번에 졌더라면 군대가 다 벼랑으로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낙화하면서 삼천궁녀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서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해가지고 미군 떠나고 이 나라가 필리핀 같이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공산주의 이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하나님 막은 거예요. 이 할렐루야 네, 나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별로 안 하지만은 요새는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근데 박사님, 예. 박사님이 우리 같이 이제 전국을 도실 때 예. 저 부산에 가서 발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예. 했는지 알아요? 예. 저 문재인 일당들의 저 브레이크를 예. 뭐라 그랬지? 스탑! 그거 진짜 막 완전히 감동이었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스탑! 그런 거야. 예.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국방부 장관은 정말 훌륭한 분을 정하신 것 같아요. 예, 국방부 맞습니다. 장관, 예. 법무부 장관. 네, 네, 지금 네. 뭐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 임명하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게 지금 이렇게 풀리고 되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더 이상 거리에 나설 필요가 없고 없죠.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고 낙지질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아, 진짜. 괜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의 본업도 아닌 정치에 대해서 맞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다 이건 문재인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사실 국민들이 네. 자신들이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좋은 나라입니다. 저것들은 월급만 받아먹고 우리는 새빠지기 현장에 가서 지금 이거 싸우고 있고 이게 뭔 경우인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맞아요. 아, 네, 아유 벌써 1시간이 다 가까이 그래요?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네. 중요한 광고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총장님 그 부활절 연합예배 아, 돌아오는 예, 예, 예. 주일에 예. 시청 앞 광장에서 네. 열리는 것으로 지금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지금 4월 17일 주일 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시고요. 예. 부활 주일이니까요.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우와. 드려집니다. 자유 통일을 아멘. 위한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요. 네. 대표 이제 대회장으로 김삼만 목사님께서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동 대회장으로 김진웅 목사님 그리고 이광선 목사님, 길자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네. 지동 목사님께서 축도를 또 맡아 주시고요. 네. 이용규 목사님, 권태진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두상달 장로님께서 공동 대회장 이렇게 맡아 주셨는데요. 그냥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를 네. 시청에서 하기로 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막 대거 참여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불교인도 있었고 천주교인도 천주교인도 있었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그런 신앙을 안 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거국적인 애국 운동이 이루어져서 참 너무나 그 애국자들한테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개신교가 이제 이번 이제 새롭게 이제 정치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답게 그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도 못 보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건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정치 세력과 부안에 동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많이 몰렸고 교회가 좀 의기소침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과정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좀 이 코로나라든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를 이용한 세력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이런 것인데 이번에 이제 봄이 오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때에 이걸 기념해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서 한번 이걸 묵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네.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앞으로 나가는 그 희망 또 그 방향을 아주 일신하자는 거거든요. 네. 일신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다지고 그다음에 국가를 향한 우리의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물론 정치적인 집회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네네. 종교. 순수하게 우리가 부활절 예배죠. 복음을 주님의 가지- 부활을 순수하게 예배입니다. 순수한 예배에서 그나마 정치 구호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교계의 어른들께서 네네. 이걸 하자고 의견이 합쳐졌고 그 이야. 주동을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이번 주일날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대가 네.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예.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정광훈 목사님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세종대왕 동상부터 저기 저 밑에 서울역까지 이걸 꽉 채워가지고 네. 2019년 10월 3일 그때의 그 대거 우리 국민들이 모인 것과 같이 그런 거대한 예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날은 이번 주일입니다. 주일 3시에는 딴 데 가지 마시고 다 온 식구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시청 앞에서 만나시자고요. 네, 맞습니다. 네. 조승 대표님도 아. 권사님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도 바뀌고 또 이렇게 코로나도 물러났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야말로 부활절은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고 제가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고세진 박사님께서 이분의 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 어르신 목사님들을 전부 귀합하시는데 앞장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지도력 때문에 된 예,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신부름꾼이죠. 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 정말 집행위원장을 맡는 거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 저희들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한민국의 국가 원로 어른 목사님들께서 대거 다 참석해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단합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 타 종교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정책위에서도 원로들이 참여할 겁니다. 네, 어, 그래서요. 예, 여기 이제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아, 네, 네. 예. 아유,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기독교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제가 이렇게 예표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훌륭하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토요일마다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나와서 정말 나라를 지키면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막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진정으로 존경한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정말 마음이 흐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산주의는 막아야 됩니다. 자관 막아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국가에는요 자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 북한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환점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참석하시면서 참 놀라운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 예배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네. 1박 2일 동안 철야 집회에 참석을 하셨고 감동이죠, 또 그게.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예. 또 송구영신 예배 예. 성탄 예배를 다 보내셨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연장선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일에 시청 앞 광장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깊은 부활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자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꼭 시청자 여러분 만나시죠, 그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 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그냥 개인적인 광고인데 제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성서 고고학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이제 4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주 이제 시작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성서 고고학 강의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네. 배우면 여러분 성경 읽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청교도 신학원 들어오셔가지고요. 고세진 총장님의 성서 고고학
권위자시거든요. 정말 아, 네. 그렇죠.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옥순 대표님, 고세진 박사님, 이영환 PD가 함께하는 순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